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슈퍼 화요일의 승자는 민 롬니 후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를 추가 입법을 통해 바꾸지 않으면 분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사흘째 조정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0.91, 코스닥은 0.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송주희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위축 우려감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흘째 팔았는데요.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로 18.21포인트 내린 19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기 위축 우려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뉴욕 증시가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499억 원, 1,354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770억 원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4,9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하락 강도를 키웠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섬유의복, 보험, 종이목재가 올랐지만 화학이 1.82%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업과 철광, 금속, 유통업, 운송장비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전자가 증권사들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움직임에 2.71%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삼성생명도 1.35%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이 3% 넘게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과 한국전력, 현대차, 기아차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14포인트 내린 532.48포인트를 기록하며 역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벌써 사흘째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3일 동안 6,50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지난 연말 이후 10조 원 이상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 랠리를 이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사흘 동안 팔고 있는 종목들도 화학과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 최근 매수가 집중됐던 업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주가에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글로벌 악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그리스가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교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자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함께 이란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엔저 현상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올 들어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유동성 일변도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재료들이 이미 다 소멸됐기 때문에 외국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통한 지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한국 경제가 신흥국 쪽 건전한 모습을 갖고 있고 앞으로 아시아 국가의 통화절상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매도가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대한투자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주가연계증권 ELS의 발행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발행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네, 지난달 국내 증시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그 지수 상승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손실을 우려한 자금이 ELS로 몰리면서 지난달 ELS 발행액이 월별 기준 최고치인 4조 6,0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무려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ELS는 코스피 200 지수나 홍콩 기업 항생 지수 같이 주가 지수나 또는 개별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면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주식에 비해 안전하지만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변동성이 크고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안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 ELS는 기초자산의 주가가 40에서 50% 이상 하락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정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수 상승에 베팅은 하고 싶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형 상품 대신 ELS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형별로는 원금 보장형 ELS 발행 비중이 19%에 그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이 81% 비중으로 발행돼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별로는 대우증권이 6,853억 원어치를 발행해 1위를 차지했고 우리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송주희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슈퍼 화요일의 승자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최대 접전 지역이었던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릭 센토럼 전 상원 의원과 피말리는 접전 끝에 38%의 득표율로 1%포인트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치러진 10개 경선지 중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버지니아, 아이다호 등 5개 주에서 승리해 대세론에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가 입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분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오린 해치 상원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한국 정부와 제약업체가 협상을 통해 확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절차가 모든 약품이 아닌 일부만이 대상이라며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미국 업체들이 한미 FTA 조항을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대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양국 합의로 협상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 줄었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해 4사분기 기준 통계청의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88만 원을 모두 저축한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지난 2009년 말 기준 14년 2개월에서 2년 2개월 단축됐습니다. 같은 전제로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서울은 7개월 늘어난 5년 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봄맞이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4,648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전월보다 2조 8,137억 원 줄었다가 다시 상승 반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올해 1월 2조 원가량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1,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3년 반 만에 파산 보호에서 벗어났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이날 파산 보호에서 벗어났다면서 채권단의 빚을 상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먼은 채권당 등으로부터 모두 3,500억 달러를 돌려주도록 요구받고 있어 앞으로 빚잔치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먼은 지난 2008년 6,390억 달러 규모의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를 금융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2만 5천 명에 달했던 리먼의 직원은 지난 1월 말 현재 433명에 불과하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7천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한탕주의가 판을 치면서 도박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박산업 컨설팅사인 GBGC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경마, 복권 등 세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는 48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량 증가했습니다. 사행산업의 종류별 비중은 복권 매출이 28%, 카지노가 27%로 두 사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GBGC는 싱가포르가 신규 카지노를 개장하고 미국과 유럽 등도 사행산업 허가를 늘리고 있어 올해는 카지노가 복권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요즘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경제 여파도 실물 경제도 여파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통가에서도 이런 패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비 패턴에까지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명품 소비는 당연히 줄고 이 생필품 소비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불황형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하던 내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마이너스 3.7% 신장률을 기록했던 백화점 업계가 2월에 명품, 아웃도어, 모피 등을 대대적으로 할인 공세를 펼쳤음에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존점 기준으로 5%가량 신장하는 데 그쳤으며 롯데백화점 역시 비슷한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 2월은 지난해보다 영업일수가 이틀 더 많았고 브랜드별 시즌 오픈 행사가 오픈 행사 등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펼친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불황을 모르던 백화점 명품 매출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 2월 명품 신장률은 약 37% 정도였지만 올 1, 2월에는 9에서 10%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보다 명품 매출 신장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이마트는 올 1, 2월 1.4% 매출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1, 2월 전년 대비 신장률 6.7%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각각 2.1%, 4.3% 판매가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신장률인 롯데 7.3%, 홈플러스 10.5%에 비교하면 매출이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을 두고 소비 경기 불황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효불급한 수요에는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대형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소비 등에는 당연히 그 영향이 더 크겠군요. 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전 내수 시장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보급형 저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가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3, 4월은 혼수 이사철이 맞물린 가전 성수기인데 전년 대비 수요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가전 업체들도 고유가 시대에 맞춰 절전형 가전을 많이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신통치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 2월 국산차 누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2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늘기는 했지만 올 2월이 지난해 2월보다 영업일수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판매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고유가로 소비자의 차 선택 기준을 연비에 맞추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디젤 모델이 나오는 엑센트와 i30의 2월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6.6%, 504.2% 폭증한 반면 가솔린 모델만 나오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의 1, 2월 누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8%, 1.8%, 11.2%씩 줄었습니다. 기름값 부담으로 경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2월 판매를 보면 1000cc급 경차인 모닝과 레이가 각각 7,549대, 5,639대가 팔렸습니다. 기아차의 2월 승용차 판매량 25,107대 중 이들 차량 판매 대수가 13,188대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의 경차 선호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빚은 늘어가고 생활 형편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참 답답합니다. 빨리 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을 방문해 현지 임직원에게 경제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회장은 현지 시간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대 기아차 유럽 지역 사업 현황 회의를 주재하고 유럽 지역 생산 판매 마케팅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정 회장은 부문별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생산부터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 창의적인 사고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유럽에서 도출한 해법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유럽 주요 대리점 만찬에 참석해 이탈리아 자동차 전문지 인터오토 뉴스로부터 유수 자동차 기업 CEO를 제치고 2011년 글로벌 최고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닌텐도는 다음 달 28일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3DS를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닌텐도 3DS는 닌텐도 DS의 후속 제품으로 3차원 입체 영상 기능과 통신 기능, 증강 현실 기능 등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파란색, 분홍색, 검은색 등 3가지 색상으로 발매되며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LG전자는 이달 중 국내 최대 용량의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LG 트롬 6 모션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세탁 및 건조 용량이 각각 19kg과 10kg으로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로는 국내 최대 용량입니다. 건조 시간은 기존의 절반인 2시간 내외로 단축했고 셔츠 5장을 국내 최단 시간인 17분 만에 세탁부터 탈수까지 마칠 수 있어 빠른 세탁이 가능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소주 폭탄주를 편리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인 소맥타워를 제작해 주점 등에 배포합니다. 소맥타워는 긴 원통 모양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따라 마실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오는 10일까지 부산 서면에서 소맥타워로 맛있는 소주 폭탄주를 만드는 단체 고객에게 소맥타워를 증정하는 행사도 엽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